작년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송한 이 문자에는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의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거나 도발을 감행했다고 믿을 만한 위협적인 문자였는데, 문제는 경계경보가 발령되고 9분이나 지나서 문자가 왔다는 점입니다. 미사일을 쐈으면 벌써 도달했을 시간이니까요. 다행히 20분 뒤 오발령이었다는 문자를 받고 난 후에는 오발령에 대한 원망보다는 오발령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먼저 들었죠.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틀 전 밤 10시경 저는 또 한 번 무서운 속보를 접했습니다. 북한이 최전방 8개 포병 여단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는 소식이었죠. 나름대로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를 머리에 그리면서 계속해서 F4 버튼을 눌렀지만 다행히 우려하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북한은 미사일도 발사했고 오물풍선도 날려보냈었지만 전방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김정은의 발작 버튼이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최근 남북 사이의 가장 큰 이슈는 오물풍선과 무인기입니다. 이는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에서도 쉽게 확인됩니다. 김여정은 지난 12일 밤 11시 10분 조선중앙통신으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수도의 상공에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다시 한번 발견되는 그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11일 오후 8시 중대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대북 전단을 뿌렸다면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영공에 침범시키면 즉시 보복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실제 한국이 보낸 무인기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보낸 무인기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우리 합참은 즉각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응했는데, 이에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측 반응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는 태도는 한국 군부 자체가 이번 사건의 주범이거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무인기를 이용해 타국의 주권을 공공연히 침해하는 도발 행위를 자기 국민이 감행하는데도 군이 손 털고 나앉아 있었다면 고의적인 묵인이고 공모라며 무인기 침범 사건의 주역이 군급 깡패들이라는 명백한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대로라면 군대가 아닌 우리 민간단체들이 무인기로 서울의 대통령실 상공에 정치선동 삐라를 뿌린다고 해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뒤이어 우리가 오물풍선을 띄운 것이 지금까지 28차례나 된다고 적반하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마대응 원칙에서 시행된 조치이며 쓰레기 풍선 노름을 처음 버려놓은 것도 사태를 악화시켜온 것도 한국 것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침범할 때는 그 성분을 가리지 않고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김정은의 기분 상태를 짐작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평양 한복판에 뿌려진 삐라에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과 함께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명품 치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서 살포했다면서 공개한 대북전단의 맨 윗부분에는 자기 배 불리기에 여념없는 김정은이라고 써 있었고, 그 하단에 김정은이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딸 김주애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크리스찬 디올 패딩을 입은 사진이 실렸습니다. 몇 년 전 김정은은 딸을 대동하고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는데, 당시 각각 착용한 스위스제 명품 시계와 패딩의 제품 사진을 확대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당시 김정은이 착용한 스위스제 명품 시계는 약 1,500만원, 김주애의 디올 패딩은 240만원대로 알려진 바 있죠. 북한은 무인기가 살포한 전단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도 김정은과 딸이 착용한 명품 치장 사진은 흐릿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에 대한 위화감 조성과 대내적 반발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연소득으로 구매 가능한 식량 비교라는 제목으로 한국과 북한 주민의 소득 격차를 쌀과 옥수수의 구매 격차로 비교하는 내용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북조선의 경제 상황 등 북한 정권을 맹비난하는 문구도 전단에 담겼습니다. 이런 삐라가 평양 한복판에 뿌려졌으니 김정은이 굉장히 분노했던 모양입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대응보복 행동, 끔찍한 참변 등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한국이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가 발표된 다음 날 아침 국방부는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쓰레기 풍선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북한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군사정찰 위성 발사 실패를 포함한 거듭되는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해놓고서 마치 민간단체 대북 풍선 부양에 원인이 있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갈등 조장의 원인은 정권에 대한 불안감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국방부의 시각. 국방부는 소위 평양 무인기 삐라 살포의 주체도 확인하지 못한 북한이 평양 상공이 뚫린 것을 두고 끔찍한 참변, 공격 태세를 운운하는 것은 독재 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늘상 있는 북한의 위협, 늘상 있는 한국의 대응이 있지만 이번 건은 북한 입장에서 꽤나 불편하고 위협적이었나 봅니다. 그날 즉각 완전 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태세로 전환시키는 등 군사분계선 일대 전방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가 하달됐으니까요. 북한 국방성 대변인도 13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 부대들과 중요 화력 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의 13일 20시까지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시키도록 했음을 인정했죠. 대변인은 인민군 총참모부는 한국발 무인기의 재도발 확인 시 즉시적으로 적의 특정 대상물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 그로 인해 무력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각급 부대들이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해당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날 저녁부터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하 부대에 북한 도발이 있을 시 선조치 후보고하고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했죠. 사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것은 이 무인기, 즉 드론이 실제로 한국에서 보냈고 그것이 평양 상공까지 날아와 삐라를 살포했다면 이는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엄청난 위험 요소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3대 세습뿐 아니라 백두 혈통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중대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면 드론은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은 상태로 김정은을 즉시 제거할 수 있는데 실제 이런 일이 4년 전 북한이 특히 가깝게 지냈던 이란에서 벌어졌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볼까요? 지난 2019년 9월 15일 토요일 새벽 세계 최대 원유 생산량을 자랑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원유 생산기지에는 감시라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은 드론 10대가 조용히 접근합니다. 소리도 없이 아주 은밀하게 접근한 이들은 가미가제 특공대처럼 오일 탱크로 돌진해 폭발을 일으켰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무인 드론 10대가 전 세계를 뒤흔든 겁니다. 총 2곳의 원유 생산기지와 정제시설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생산 능력은 50%로 감소했고 국제유가는 19% 폭등했습니다. 이 공격은 사우디아라비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바짝 긴장시켰죠. 자신들을 배우라고 주장한 예멘의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더 위험해지고 싶지 않으면 당장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며 사우디를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직후 미국에서 이상한 트윗이 게재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이번 공격의 배후는 이란이며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을 남겼으니까요. 그리고 4개월 뒤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공항, 고요하던 공항에서 갑자기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한 SUV 차량이 폭발했는데 그 차량에는 차기 이란의 통수권자로 확실시되던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정예군 총사령관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의 배후는 미국으로 밝혀졌는데 특수부대가 직접 관여하지도 내부적인 반란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위성으로 원격 조종한 MQ-9 리퍼 무인기가 혼자 날아가 폭발시킨 겁니다. 1년 뒤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드론팀과 인간 저격수로 구성된 델타포스 특수부대 오렌지팀을 구성해 작전에 투입했는데 드론팀이 킬존을 설정한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는 순간 헬파이어 미사일을 쏟아부었다고 하죠. 사실상 일방적인 테러에 가까웠던 이 공격에는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드론으로 알려진 MQ-9 리퍼가 이용됐습니다. 리퍼는 연료를 가득 채운 후에 미사일 여러 대로 무장한 후 중구도에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움직이는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 공격하는 무인기로 1초 단위로 움직이는 타겟을 정밀 타격하기에 최적화된 성능을 갖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정유시설 공격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핵심 인물 제거라는 작전이 드론에 의해 수행되면서 전 세계는 새로운 긴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으니까요. 기존의 전쟁은 필수적으로 인간이 직접 개입해야 하므로 저격이나 노출의 위험이 존재하지만 드론은 다릅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위성으로 조종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공격하는 측의 인명피해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즉 미래전쟁의 양상은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 아닌 무인기 대 무인기의 싸움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요. 물품 배송, 응급환자 이송 등 드론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하지만 무엇보다 그 활용도가 높은 것은 군사 분야입니다. 원격으로 조종이 가능하므로 타겟을 프로그래밍하며 자율적으로 최적의 공격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배후로 침투해 공격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이든 시설이든 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그리고 북한이 무인기 한 대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김정은이 거셈 솔레이마니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 그래서 두 번째 무인기를 북한이 인지한 9일 이후 김정은은 아무런 공개 활동도 하지 않고 집거 중인데요. 최근 로버트 매닝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당장에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북한이 향후 6에서 18개월 사이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아니 김정은이 실체도 확실치 않은 드론 공격과 죽음이 명백한 전쟁 중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인데 죽음이 확실한 전쟁을 함부로 일으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북한 내부의 반발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전쟁을 빌미로 위험만 일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